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백만 년에 걸친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되었을까?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인류의 위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시간을 무려 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때 아프리카의 한 열대우림에서 시작돼요. 당시 기후가 막 변하면서 빽빽하던 숲이 초원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영장류 집단이 정말 운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나무 위가 아니라 땅 위에서의 삶을 택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류 계보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 그대로 첫걸음이었어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선다는 것. 바로 그 혁명적인 적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립보행,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능력이죠. 이게 정말 모든 것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게 더 편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건 마침내 우리의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로워진 두 손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증거가 바로 루시라는 이름이 붙은 화석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36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여성은 크기는 침팬지 정도였지만 놀랍게도 골반 구조를 보니까 이미 두 발로 걷는데 완벽하게 적응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발견 덕분에 우리의 먼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바로 직립보행의 선구자였다는 게 세상에 딱 증명된 겁니다. 결국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그냥 걷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자유로운 두 손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걷기 위한 손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주어진 두 손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손이 곧 인류의 다음 도약을 이끌게 됩니다. 자, 이제 무대로 옮겨서 호모 속이 등장하는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뇌가 점점 커지고 인류 최초의 기술이라는 게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약 250만 년 전에 손재주 좋은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하빌리스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도구를 쓰기 시작하고요. 그 뒤를 이은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불까지 다루게 되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류 최초의 기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놀랍도록 간단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엄청난 지적인 도약이었습니다. 보세요. 한 돌을 다른 돌로 내리쳐서 날카로운 날을 만든다. 바로 이 단순한 생각의 전환 하나가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숴서 영양가 높은 골수를 먹는 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인류의 식생활과 생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뇌가 44%나 커진 호모 하빌리스가 석기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이용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뇌의 성장이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또 그 발전된 기술이 더 좋은 영양 섭취를 가능하게 해서 다시 뇌의 성장을 돕는 그런 위대한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 중 하나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지구에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한때 이 행성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종이 함께 살았던 아주 복잡하고 매혹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린입니다. 우리가 보통 좀 원시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전혀요. 그들은 혹독한 빙하기에 유럽을 지배했던 아주 성공적이고 환경에 고도로 적응한 종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개골 용량을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초기 호모사피엔스보다 심지어 약간 더 컸어요. 체격은 또 어떻고요? 추운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아주 다부지고 강인한 몸을 가졌죠. 당연히 도구도 사용했고 심지어 죽은 동료를 매장하는 문화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미스터리인 거예요. 아니, 그토록 강인한 신체에 우리보다 큰 뇌까지 가졌던 네안데르탈인은 도대체 왜 사라지고 우리만 살아남았을까요?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걸까요? 이 질문은요,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바로 호모사피엔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겐 무슨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우리를 지금의 현생 인류를 이끈 그 폭발적인 문화적 발전, 위대한 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바로 이 아프리카 기원설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현생 인류가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결국 다른 모든 인류 종들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이론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 답을 바로 언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인간의 후두,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 침팬지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정교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가능하게 했고, 이게 바로 복잡한 언어의 폭발적인 발달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 그야말로 창의력의 빅뱅을 가져왔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정교한 작살, 섬세한 조각상들, 그리고 라스코 동굴 벽화 같은 정말 경이로운 예술 작품들이 바로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수백만 년간 이어져온 수렵과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마침내 한 곳에 정착해서 문명을 이루는 과정이죠. 동굴에서 도시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9,000년쯤 됐을 때 길고 길었던 빙하기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바로 농업이라는 혁명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수렵과 채집, 그 기나긴 유랑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인류 최초의 도시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원전 7,000년경에 있었던 차탈헤위크라는 곳을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이곳 사람들은 문이 아니라 지붕을 통해서 집으로 드나들었다고 해요. 당연히 밀이나 콩 같은 작물도 재배했고요. 심지어 어머니 여신을 숭배하는 꽤 복잡한 종교의식까지 가지고 있었죠. 이전의 수렵 채집 사회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이상 유전적 진화가 아니라 문화적 진화로 그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된 거죠. 이제부터 우리의 생존과 발전은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호모소피엔스의 유일한 생존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화는 더 이상 유전자가 아닌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라는 종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00만 년의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최초의 도시에서 인터넷까지 우리의 문화적 진화 속도는 점점 더 정말 무섭게 빨라지고 있죠. 그렇다면 문화를 통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우리의 다음 위대한 도약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